미중 간의 첨단 기술 경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정부기관 컴퓨터와 서버에서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 제품을 퇴출시키란 지시를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국 간 맞불 전쟁,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도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는군요. 예,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미국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이 시작됐다. 그런 면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태의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반도체 전쟁에 관해서는 미국은 때리고 중국은 하소연하고 보복 얼음장을 놓는 이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마땅히 반도체 부분에서 공격할 만한 그런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마이크론을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뭐 그랬다가 6개월 만에 풀어줬었죠. 근데 마이크론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메모리는 마이크론은 아니어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네. 얼마든지 대안이 있었던 분야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텔과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회사를 때렸습니다. 자, 우리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텔 동맹으로도 유명한 인텔은 반도체 칩 하드웨어의 최대 강자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자 그대로 프로그램의 최대 강자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AMD 칩이 탑재된 컴퓨터와 서버 이것은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비롯한 외국산 운영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도 구매 금지한다. 이게 이미 조처가 시행이 된 거예요. 지금 이후에 밝혀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동을 했는데 뭐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고 은근슬쩍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발전 포럼을 계기로 파이낸셜 뉴스라는 영국계 신문, 뭐 최근에 이 영국계 신문이지만 자본은 일본이 다 인수했습니다. 사실 일본계 신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특종 기사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뭐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중국 정부도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인텔과 AMD, 마이크로소프트를 때렸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반도체에 인텔과 AMD는 본고장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은 쇼클리 박사입니다. 쇼클리 박사가 페어차일드라는 반도체 회사를 하고 관계를 깊이 맺고 사실상 반도체 본격적인 생산은 페어차일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페어차일드에서 반란군들 이른바 7명의 배신 쇼클리 박사가 너무 경영 개입하는 게 싫어서 그 무어를 비롯한 7명이 뛰쳐나가서 만든 회사가 인텔이고 또 그 비슷한 시점에 페어차일드에서 이 제리 샌더스라는 분 등이 7명의 이사를 데리고 나가서 만든 회사가 AMD입니다. 그러니까 인텔과 AMD는 반도체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초기에 인텔이 이제 주도했고 AMD는 인텔의 하청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오히려 AMD가 인텔 기술을 더 앞서서 뭐 AMD가 한때는 인텔을 추월했다라는 뭐 문자 그대로 인텔과 AMD는 CPU라는 반도체 메인 프로세스 유닛의 본고장입니다. 더더군다나 AMD는 GPU를 엔비디아보다 먼저 만들었던 GPU의 원조이기도 해요. GPU의 지금 젠슨 황 이분이 첫 회사 입사한 회사가 AMD지 않습니까? 자, 이런 회사 인텔은 지금 중국에서 전체 매출을 중국에서 파는 게 27%. 최대 시장입니까? 국가별로 보면 미국을 빼고는 최고 시장이죠.
해외에서는 최대 시장. 근데 AMD도 15%, 마이크로소프트 10%, 이 10에서 20, 30까지 나가는 이 퍼센트 결코 적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중국에서 모두 수입 금지를 한 게 아니고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지 말라 이랬는데 중국에서 정부가 안 쓰면 민간 기업도 안 씁니다. 약간 눈치를 주는 거죠. 뭐 약간 눈치 정도가 아니라 뭐 내 눈을 하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공기관에 쓰지 말라는 거하고 중국이 외국산의 공공기관에 쓰지 말라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이죠. 지금 애플이 중국에서 아주 불편하게 잘 못 나가고 있는 것도 중국 정부는 부인하지만은 몇몇 언론에 환치우시바오 같은 신문에서 중국 정부기관이 애플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애플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우리는 아이폰 쓰지 말라고 한 적 없어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텔과 AMD,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쓰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전직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보복이 사실 무서운 게요. 그동안에는 능력이 없어서 보복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미국산 안 써도 돼. 그만큼 우리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선전포이기도 하거든요. 박사님,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기업들이 기술력의 원조고 뭐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면 빠진 인텔의 자리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현재 중국의 그 내부적으로는 이 CPU 같은 것을 제일 잘 만들어내는 회사로는 SMIC라든지 또 그 밖에도 샹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SME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YMTS는 한국의 삼성전자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로 메모리를 잘 만드는 거고요. 거기다 화웨이. 자,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여기에는 장비를 대주지 마 하고 규제하고 있는 회사가 화웨이, 중신꾸어지라는 회사, 이게 바로 SMIC, SMEE, 그다음에 YMTC 같은데 이 네 회사가 이미 CPU 같은 거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여기서 제재할 수단은 여기에 장비를, 최첨단 장비를 좀 늦게 넘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야, 이 회사들 장비 주지 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화웨이를 때려? 그러면 우리도 이 화웨이와 SMC의 경쟁사인 인텔과 AMD를 때린다. 그만큼 우리도 경쟁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강대강 뭐 정면 대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국 기업을 때리는 게 동시에 중국 기업을 더 키워주는 동시에 그런 조치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중국 내에서의 반도체 칩 시장에 중국 회사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화웨이라든지 SMIC를 쓰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오픈 AI나 또는 구글이 제미나이 아무리 개발해도 그거 중국에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도 이제 우리 거만 써. 특히 AMD가 지금 아픈 게요. AMD 지금 GPU 만들어가 좀 팔려고 했는데 여기 엔비디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 거는 첨단이니까 그건 사고 AMD 너희들은 2등이니까 안 사. 그러니까 AMD는 더 자존심도 구기고 경제적 타격도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침 지금 AMD 리사수 CEO가 중국에 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더 피토하는 심정일 겁니다. AMD 리사수는 중국과 좀 잘해보자고 중국의 다보스라는 중국의 발전 포럼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재가 지난 12월 달부터 시작하니까 모르긴 몰라도 리사수는 아마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날벼락을 맞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알면서도 오히려 갔다. 날벼락을 먼저 맞았으니까 가서 한번 그 제재의 내용을 알아보고 또 능력이 된다면 그 제재를 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곳으로 그 리사수가 AMD를 가지 않죠. 리사수도 중국계, 그러니까 대만계 미국인이고 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젠슨 황과 오촌지간의 친척이에요. 뭐 그런 정도로 뭐 중국어는 좀 너무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중국어는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AMD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중국의 조치가 미국의 이제 선제 조치에 대한 보복 성격이잖아요. 미국이 이제 중국 반도체 블랙리스트에서 추가하려는 추가 제재 기업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도 지금 중요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4개 회사, 화웨이라든지 SMIC, 양저 컴퓨터, 그다음에 SMEE 이 4개를 때리고 있는데요. 이 4개에 대해서는 미국이 장비를 일체 못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데 6개의 유명한 또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 회사들을 경유해서 미국의 장비가 화웨이나 SMIC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회사 6개를 추가로 때리겠다.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CXMT라는 회사입니다. 이 CXMT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때린다라는 얘기가 며칠 전에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A가 B를 치면 B는 C를 치고 C는 D를 치는 그런 식의 거대한 보복 전쟁이 시작이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중국이 우리 이제 어느 정도 발톱이 갖춰졌어. 우리도 정면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 대목에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한국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장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기술도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미국산을 들여오지 않았을 때 100% 자립이 가능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기술 장비 면에서는 한국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이번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한미 동맹이니까 우리 중국에 절대 팔지 마. 협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양국에 우리는 다 교류해야 되는 한국 반도체 회사로서는 조금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참 외교도 생물이니까요. 다음 달인가요?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간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서로 강국을 펼치면서도 또 판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외교가 생물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배웠는데요. 아주 이 생물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고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는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봤다 보면 외교도 생물이 맞네요. 그래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왜 가느냐?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실세 경제참모가 제니 옐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 옐런이 9개월 만에 다시 찾아서 미중 간에 경쟁할 건 하더라도 특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오랜 철학은 안보는 우리가 안보 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걸 양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하자. 뭐 그 밖에도 중국이 지금 미국 회사채 사고 있는 문제라든지 돈 세탁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미국보다 금융이 약하기 때문에요. 국제 재정 금융 시장에서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서로가 서로 물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옐런 방문이 극단의 어떤 이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금 막는 효과도 있지 않는가.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하면 충돌을 할수록 표는 바이든한테 더 올라갑니다. 다만 합리적인 충돌이어야 되죠. 뭐 그런 면에서 옐런이 방중을 하더라도 미중 갈등이 완전 해소라기보다는 둘 간에 뭐 마지노선만 넘지 말자. 어느 정도 관리하는 수준까지. 네, 이런 정도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중국 소식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 기업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종 결합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두 기업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 한미약품그룹과 소재 에너지 전문 OCI그룹인데요. 두 그룹의 통합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미그룹 모녀가 통합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아들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 소식 저희가 최근에 계속 전해드렸는데 이번에 또 이벤트가 생겼어요. 한미그룹이 두 형제를 전격 해임을 했어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난도 있고 모자의 난, 남매의 난, 자매의 난 정말 돈 앞에는 피도 혈육도 없다 이런 것을 여러 번 느끼는데요. 이 한미그룹에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내치는 이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권력 투쟁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내치는 장면, 이것은 역사적으로 제가 쭉 상고를 해보니까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거기까지 올라가셨습니까? 예, 당나라 최근에는 없어요. 당나라 시대에 고종의 부인이었던 척천무, 이 척천무가 고종 아들들이 자기 아들인데 그 자기 아들들을 죽이거나 유폐 보내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던 그게 역사에서는 두드러진 어머니가 아들을 쳐낸 사건 그런 정도로 세간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이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갈등의 핵심은 이 한미 사이언스, 과거의 한미 홀딩스라는 회사, 한미약품을 자회사로 건드리고 있는 이 회사를 OCI하고 좀 통합을 해서 경영해 보겠다. 그러면 상속세도 해결을 하자. OCI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식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회사 뺏긴다. 우리 아들들이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됐는데 또 다른 엄마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대결이기도 해요. 부모 간의 대결. 그러네요. 주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주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른 것은 사실 감정적 아니면 보란 듯이 어떤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다 쳐냈다. 그만큼 갈등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주의 역할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표를 행사하고. 그래서 주주는 주식이 있으면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회사에서 이제 공식 직함을 내는데 그 중에서도요. 사내 이사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내 이사는 주총 승인 사항인데 이렇게 미등기 이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미등기 상태에 있었던 임종훈 씨가 다 잘렸습니다. 확실히 상징적 조치라고 보이는데요. 28일에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표대결이 되면 지금 구도에서는 아들들이 유리하다 분석이 있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와 딸이 훨씬 유리했는데요. 여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왼쪽에 좀 빨간색 부분 나온 신동국 씨. 이 신동국 씨가 개인으로 12.15%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신 창업주 임성기 씨의 고향 소위 소꿉 동무입니다. 친구입니까? 예, 신동국 씨가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 경기도 김포 통진고등학교 출신들인데요. 이 분이 12%를 주식을 갖고 있는데 원래 임성기 씨가 회사를 만들 때 네가 백기사 역할을 좀 해주라. 이러니까 친구한테 12.15%의 주식을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맡긴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아들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송영숙과 임주현 그러니까 두 모녀의 지분이 35 그리고 아들들의 지분이 28로 35대 28로 부모 측이 어머니 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2%를 신동국 씨가 아들 쪽 편을 들면서 이제는 역전이 돼서 35대 40이 넘어섰습니다. 현 상태에서 그냥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아들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아들이 이긴다는 것은 OCI의 합병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연금은 아직 입장 안 밝힌 거죠? 입장을 안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 상태에서는 바로 어머니 송영숙 씨와 딸 임주현 씨 그리고 이 OCI 동맹군 이우현 씨가 어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주주들을 상대로 표 단속, 표몰이에 나섰다. 지금 주총이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우현 OCI그룹 회장도 어제 기자회견에 모녀가 한 기자회견에 배석을 했는데 지분 팔려고 한미에 투자하려는 거 아닙니까? 질문 나오니까 보호예수 3년간 해서 지분 안 팔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좀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근데 보호예수를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을 했으니까 또 안 지킬 수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요. 이 한미 사이언스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와 놓고 대주주 OCI가 갑자기 주식을 팔고 나가면 주가가 대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목을 아들들이 보호예수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섰는데 내막을 잘 알아보면 지금 이우현 씨가 단기적으로 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통합은 한미 약품의
어떤 기존 주주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의 보호 장치인 동시에 사실 그보다는 지금 CG에 나오는 이우현 씨, OCI도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OCI 이우현 씨도 지금 지분이 얼마 안 돼요. OCI 내에서. 가계도를 보시면요. 지금 이 이우현 씨는 창업주 이혜림 씨의 아들이 이수영 씨고 이수영 씨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우현 씨인데 지금 삼촌들이 살아계시다고요. 자, 오른쪽 그 위쪽으로 이보경, 이화영 이런 분들이 주식을 두 분이 합하면 아들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삼촌의 난이 일어나면 이우현 씨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우현 씨 입장에서 한미약품하고 뭉쳐서 한미의 임주현 회장하고 동맹군을 형성하게 되면 OCI에서의 지분 구도도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도. 예, 사실은 이번에 통합을 했을 때 최대의 큰 수혜자는 저는 OCI의 이우현 회장이라고 봐요. 이우현 회장은 국적도 한국이 아니고 미국 국적이던데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지금 좀 가려져 있지만 왜 OCI의 이 지분 싸움이 이런 게 가려져 있냐면 이 회사는 B2C 회사가 아니라 B2B 회사로 소비자 제품을 하지 않으니까 좀 덜 알려졌는데 두 회사 경영권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총뿐만 아니라 이제 두 형제가 낸 통합반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제 또 하나 이벤트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숨가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사오기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